한글을 과연 누가 만들었나 하는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때 세종은 가족 중심으로 했습니다. 비밀리에 이것이 명나라에 새어나가지 않으려고. 그래서 동공인, 나중에 문종이지만 동공과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그리고 똑똑한 둘째 따님 정의공주, 이 사람들하고 집에서 모여 앉아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종 25년 12월에 개해년인 10월 상친제 업문 28자 시위 훈민정음이라는 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달에 임금이 친히 그 업문 28자를 지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훈민정음이다. 그게 1443년 12월입니다. 세종 25년 12월 30일의 이 기록은 새 문자,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기록이다. 그러나 앞뒤가 잘려나간 듯 배경 설명 없이 너무 간단하다. 자방고전, 즉 옛 글자를 본떴다면서 정작 어떤 문자를 참고했는지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이 없다. 그런데 훈민정음에 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전체를 검색해봐도 고작 10건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국가의 중대사인 새 문자,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기록은 1443년 12월 30일자의 이 기록 전에는 전혀 보이질 않는다. 이는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가 신하들의 전폭적인 지지는커녕 국가의 중대사로도 인정받지 못한 세종의 비밀 프로젝트였고, 창제 이후에도 크게 환영받지 못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훈민정음 창제를 알리고 1개월 후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에게 운회의 번역을 명한다. 훈민정음의 사용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세종이 맨 먼저 한 게 뭐냐? 운해라는 책을 번역하게 합니다. 역운해를 합니다. 2달 후에 그 공고하신 다음에 그 운해라는 것은 파스파 문자를 만들어서 몽고울약이라는 운서를 만든 다음에 운해라는 책으로 북경 발음으로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몽고 자원을 만드는데 그거를 번역하는 거니까 언해가 아니고 번역이니까 발음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몽고 자원의 파스파 문자로 적힌 거를 한글로 대응시키면 1대1로 대응시키면 바로 되니까 그걸 하도록 합니다. 이걸 보고 그 나흘 뒤에 최만리가 반대 상선을 올립니다. 여태까지 비밀리에 하다가 이걸 갑자기 내놓고 이걸로 운해를 번역하라 하니까, 그래서 최만리의 반대 상소문은 명나라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다. 그게 많이 그 부분이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종이 최만리를 불러다가 야단을 칩니다. 최만리가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근데 그를 불러서 네가 사성 치르면 아느냐? 자마가 몇 개인 줄 아느냐? 이렇게 야단을 칠 정도로 세종의 그 성운학적 지식은 월등하고 뛰어났습니다. 나중에 그 신미대에서 얘기할 때 더 하겠지만, 그런 세종한테 집현학자들은 그저 황찬해가 물어봐서 한자음 적어오고 나중에 동종을 만들고 그러는 일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뭐 또 어떤 유림께서 저를 또 뭐 폄하한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을 얘기합니다. 다만 신미대사는 나중에 참가를 했어요. 그 세종대왕이 이제 운해를 번역하라고 시키니까 최만리가 반대를 하는데 최만리 반대 상담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 뭐 중요한 겁니까? 신기 이례 아닙니까? 신기한 한 제주가 아닙니까? 그까지가 뭡니까? 세종이 거기서 쇼크를 먹었어요. 야,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효령대군의 추천을 받아서 신미대사를 복천함에서 불러 올려가지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신미대사는 그 당시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고대 인도의 비가라론이라고 하는 중요한 아주 천담적인 문법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성명기록이라는 그 음성학이 있습니다. 그거 지식을 가지고 세종한테 얘기하니까 세종이
그야말로 처말리를 호통지던 그 세종이 감동했다. 그게 뭐 김수원의 시구집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세종이 가족들을 데리고 뭐 혼자 했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이런 그 여러 그 유신들과 승들의 도움으로 완벽한 글자로 간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전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